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할 게 없으니 다시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존 보글 뮤추얼 펀드 상식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요 책을 한번 했었죠, 그죠? 요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Common Sense Investing 요 책을 했습니다, 그죠? 요 영상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할 책은 Common Sense on Mutual Fund네요. 뮤추얼 펀드 상식입니다. 존 보글이 Common Sense를 상식을 강조하는 것은 토마스 페인의 영향이라고 그랬죠.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상식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그 저널리즘 수준의 여러 잡다한 지식 그런 걸 상식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토마스 페인이 의미했던 이 상식은 합리적인 자연인들의 자연스럽고 뭐 본질적인 지식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이 서문을 작성해 줬네요. 그죠? 예일 대학의 기금 펀드를 운영했던 데이비드 스웬슨. 아무튼 이 Common Sense Investing 요게 이제 축약판, 다이제스트판이라면 요약본이라면 이거는 일종의 기본서다. 기본서. 보다 넓은 데이터와 통계 자료로 뒷받침되는 기본서다. 10년 만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자, 다시 한 줄 요약하자면 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존 보글이 요 책에도 언급했지만 오카메 면도날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일수록 올바를 확률이 높다. 이 오카메 면도날의 정의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은 회전율이 낮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매수 투자 후에 영원히 보유해라. 그리고 추가로 제 얘기를 덧붙이자면 물론 그 존 보글이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세형 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유하는데 과세 이연 계좌면 더 좋다. better. 더 좋다 이겁니다. 자, 역시 책 전반을 통하여 강조하는 부분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 플러스 세금 이건 정말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한테. 아무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세금이 여러분의 그 온전한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1%에서 최대 4%까지 깎아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형성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버린다. 그래서 비용과 세금을 줄여라. 비용과 세금을 줄여라. 그래서 이 존 보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산 운용업계의 고객 기만에 대해서 또 많은 상토를,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자, 이 투자 운용업계와 이 고객의 이익은 상충됩니다. 이 피터 번스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 영화 마진콜과 레너드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잘 나옵니다. 영화 마진콜. 그 2008년 금융위기 폭발하기 전날 자산운용업계,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비열한 짓을 고객들한테 하느냐 라는 장면을 요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성 펀드 같은 거 고객들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은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자, 운용업계와 고객의 이익은 상충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고객을 사기치려고 하진 않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산운용사도 있죠. 요번에 범죄가 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도권 업계 1위라는 그런 자산운용사가 대놓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고객들한테 폰지 사기를 쳤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 2022년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걱정되는가? 그러면 역시 저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기간마다 다른 이 물가 상승률이 물론 일시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약간의 그 조정을 가져오긴 했지만 장기적인 실질 수익률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투자를 안 하면 이런 물가 상승률에 자기의 자산이 잠식되겠죠. 그죠? 단 이제 채권 실질 수익률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금리 인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요거는 구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설명할 거는 요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책에는 또 마켓 타이밍을 이용한 동적 자산 배분의 무쓸모, 효용없음, 쓸모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존 보글이 50년 이상을 이 자산 운용업계에서 일했지만 마켓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뭐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는 뭐 주식에서 현금으로, 또 채권에서 주식으로, 현금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옮기는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전략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이렇게 뭐 대단한 무슨 이 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이 강의팔이, 뭐 책팔이 하는 이런 사람들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대가의 이런 대가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뭐 제 유튜브도 볼 필요는 없죠. 제 유튜브는 항상 한 줄 요약이 끝입니다. 그죠? 조위에 했던 거. 그리고 이 패시브 투자 전략이 액티브 투자 전략을 이기는 간단한 원리, 이 3단 논법이 있는데, 이걸 쓰려다가 깜빡했네요, 제가. 예. 모든 걸 또 공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역시 저는 출판사한테 앞광고, 뒷광고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책도 제 돈으로 사봤어요. 자, 누구나 이렇게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죠? 이 존 보글이 한 얘기예요. 존 보글이 한 얘기. 저는 그냥 인용만 했을 뿐입니다. 뭐 인덱스 장기 적립 투자든 뭐 자산 배분이든 이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구나 장기 투자한답시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들어오지만 회전율을 보셨죠? 앞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렇게 됩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그 본능, 이 자율에 맡겨두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그죠? 평균 보유 기간이 기껏해야 뭐 10개월. 그것도 강제적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1년만 횡보 하락장을 거쳐도 개인들의 그 주식 회전율이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 운용해도 회전율이 400%, 3개월마다 한번 매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그 본능의 자율에 맡겨두면 절대로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그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 보유.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묶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율에 맡겨두면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게 해야 돼요. 강제 저축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감면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 감면해주고, 그리고 납입 한도를 정해놓은 그런 계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납입 한도를 정해놨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납입 한도를 정해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율로는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돈도 못 벌고 물가 상승률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예금이자 간신이기면 다행이다. 자, 일반 위탁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는 한국인들을 보라. 뭐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미국 주식 키움증권 매수 종목 상위 10개 중 절반이 3배 레버리지 ETF라고 했죠. 그죠? 자, 전형적인 본능에 충실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대로 투자하지 마라. 자, 유튜브 주식점쟁이들 있죠. 여기서 사라, 팔아라, 어쩌고저쩌고, 시황 보고, 매크로경제 이런 거 열심히 설명해주고 투자 전망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빵부리가 이런 업계 현황 알려주는 거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직업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주식 그런 시황방송 전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자 수익을 가져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언론 보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 비즈니스 위크와 타임은 유력 주간지, 일간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비즈니스 위크에 따라서 이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타임의 기사 보도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느냐. 79년 8월에 이 비즈니스 위크의 커버 스토리가 주식의 죽음이다. 즉, 매도해라 이거죠. 그죠? 이때 다우지수가 84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1년,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1년 반 만에 1988년 말에 960으로 14% 상승했어요. 그리고 82년 5월에는 1200포인트로 50% 상승했습니다. 자, 주식 매도해라! 라고 하고 나서 2년 만에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50% 이렇게 상승하자
또다시 이제 비즈니스 위크가 주식시장의 리버스라 그랬다. 부활이라 그랬다. 이런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자, 이제 주식이 호황이네. 매수해라. 라는 시그널을 줬겠죠. 그리고 이 권고 2년이 지나도록 횡보해가지고 다우지수는 본전이에요. 본전. 자, 2년 동안 본전입니다. 횡보했겠죠. 개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고 팔고 하면서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2년 동안 횡보하는 동안 48 했으면 자산이 녹아내렸을 것이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위크에만 이런 누명을 씌우면 안 되니까 타임도 한번 볼까요? 자, 타임은 88년 9월에 또 커브 스토리에 곰 사진을 곁들여가지고 저 베어마켓이다 이거죠. 그죠? buy stocks, no way. 자, 주식을 사라고 절대 불가, 절대 안 돼.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때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냈냐면 요때 큰 낙폭이 있었죠. 그죠? 87년 블랙먼데이입니다. 10월. 87년 10월. 시장 붕괴 직전인 이제 2700포인트에서 2000까지 떨어졌는데, 자, 지금 주식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우지수는 4배 넘게 상승해가지고 9000포인트에 도전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유력 언론들의 이런 주식 시그널을 보고 투자해도 이렇게 폭망하는데, 저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시향방송 알려주는 저런 주식 점쟁이들 말 듣고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매매 자주 해라. 수수료 내라. 우리 주식 강의 들어라. 우리 광고 봐라. 라는 시그널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수강료 갖다 바치고 가입비 갖다 바치고 매매 자주 하면서 수수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국가에는 세금 내고 세금이라도 내면 다행이죠. 수익이 났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수료, 가입비, 주식 강의, 책 사주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그 땀과 피가 섞인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마라. 자, 이거는 봤고, 자,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 수익률과 동행한다. 이거는 뭐 증명이 필요 없는 역시 공리입니다. 공리입니다. 공리, 그죠? 자, 여기서 투기적 이익이 기여하는 바는 지극히 적다. 그 주가의 평균 회귀 속성 때문이다. 자, 1926년에서 1997년 롤링 피리어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10년씩 이렇게 임의로 묶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0.5%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요 기간 동안 배당 수익률이 4.5, 이익 성장률이 4.2, 요 두 개 합친 게 펀더멘탈 수익률이거든요. 자, 이 펀더멘탈 수익률이 8.7%인데 그럼 나머지 1.8%는 어디 갔냐? 이것이 투기 수익률인데, 자,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PER이 높아지고 투기적 수익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평균 수익률에 결국 이 투기적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적다.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강세장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지수는 결국 이제 조정장을 거치면서 평균으로 회귀할 건데 그 시기를 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죠. 그 조정장과 횡보장 이후에는, 그리고 하락장, 마이너스 손실이 난 그의 이후에는 다시 또 가파르게 상승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장, 하락장을 장기 투자자들은 즐겨야 돼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굵은 실선이 펀더멘탈 리턴이고 이 점선이 시장 수익률입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EPS, 주당 순이익과 주가가 동행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죠? EPS가 증가하면 주가가 동행합니다. 되게 EPS 증가율보다 주가가 더 높게 형성되죠. 그죠? 그래서 약세장에 슬퍼하지 마라. 자,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 존 보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강세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익이 되지 않으며, 왜냐? 곧 평균 회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세장 때 오히려 들어간 사람은 이제 다음에 닥칠 약세장에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약세장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 강세장은 당장에 이렇게 자산 가치를 높이지만 이에 비례하여 그 시점 이후로는 이 RTM, 그 평균 회귀, 리버스 투 민, 그 시점 이후로는 포트폴리오가 낼 수 있는 미래 실질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평균 회귀 때문에. 그리고 또 약세장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당장은 자산 가치가
잠식되겠지만, 감소되겠지만, 역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올해 하락했으면 내년에는 반등하거든요. 미래 수익률의 증가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일희일비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러나 이 존 보글의 이 격언과는 달리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강세장의 꼭대기에 환호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겠죠. 그리고 약세장의 바닥에서 절망하며 시장을 떠납니다. 자, 여기 이제 펀드에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보면 87년하고 이 88년 사이입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됐죠. 그 87년 블랙 먼데이 붕괴 직전에 유입된 돈들이에요. 자, 87년 처음 9개월 동안 펀드에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총 800억 달러의 누적 유입액 중 280억 달러가 요 9개월에 다 유입되었어요. 전체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의 바닥, 블랙 먼데이 붕괴 이후에 다 빠져나갔죠. 그것은 피트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젤란 펀드가 한참 인기가 있고 수익이 좋을 때 많은 개인들의 돈들이 유입이 됐다가 수익이 나쁠 때 다 떠났죠. 그래서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봤어요.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9%였지만 절반 이상의 개인들이 손실을 봤다. 그리고 역시 또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네요. 세금. 업계의 불청객이다. 세금도 비용이다. 대부분의 이 펀드 매니저들은 세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 나와서 막 방송하고 그럴 때 펀드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 어떤 자산을 잠식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비 스웬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산운용업계는 판매 펀드의 세금 문제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존 보글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계좌의 이 세금 이연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과세 이연 계좌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 이연 시켜주는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죠? 자, 올해 1천만 원 수익을 실현했는데 연금 개시는 30년 이후에 한다. 그럼 30년 동안 이 1천만 원을 계속 세금 없이 운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하지만 과세 개정에서 1천만 원 수익 실현하면 당장 내년 5월 달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165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약 850만 원인가요? 8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차이도 30년, 50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자산 형성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존 보글은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단기 자본 이득 실현 시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도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과세 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14%라고 할 때 여기서 최대 세금이 3.92%를 잠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을 10.8%로 떨어뜨린다. 그 윌리엄 번스타인도 이런 경고를 했었죠. 그죠? 최대 1%, 최소 1%에서 4%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프리 컴퍼니의 이 제프리 갈란드 역시 과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은 루즈의 게임이다. 역시 과세 계정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루즈, 패자의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배분을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자산 배분을 과세 계정에서 하면 안 돼요. 미국 직투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일반 계좌로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과세 이연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이 알파 수익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이 있거든요. 자, 인덱스 수익률을 초과하는 알파 수익을 추구해봤자 세금 때문에 알파 수익을 그대로 반납하거나 오히려 알파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 포트폴리오 회전율 때문에 세금 손실이 결국 알파 수익을 상쇄한다. 자, 알파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죠? 사팔사팔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전율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수익률은 감소한다 그랬죠. 역시 공리입니다. 공리. 수학적 공리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회전율이 낮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겠죠. S&P 500의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7%입니다.
하지만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 있죠. 회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여러분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액티블리하게 운용한다면 적어도 500% 이상 될 겁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키움증권의 미국 주식 직투 계좌에서 지난 1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전율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100%면 그나마 양호한 편일 겁니다.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해결책으로는 자 인덱스 펀드하고 하는데 더 좋은 해결책으로는 과세 이연 계좌에서 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좋은 보고는 세금을 언급하면서 과세 이연 계좌의 활용을 자 채권 투자는 과세 이연 계좌에서 하고 주식 투자는 일반 위탁 계좌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한국의 세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더라도 장기 보유할 시 과세 이연을 계속 해주면서도 저율 과세를 해주잖아요, 그죠? 뭐 15% 정도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 1년 동안 33% 정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15% 정도로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존 보글은 이 존 쇼번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30년 기간 동안 과세형 계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자, 존 보글의 견해하고는 반대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과세 계좌에서는 비과세 지방채를 보유했을 때 굴릴 수 있는 최종 자산 크기가 극대화되었다. 수익률이 극대화되었다. 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례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들어맞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유일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게 되면 모든 걱정거리, 투자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변동성입니다. 그죠?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자, 장기 투자자는 그러면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제레미 시길 교수가 한 연구를 이제 존 보글이 소개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식은 채권보다 높은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최상의 장기 성장 기회도 제공한다. 즉 장기 투자할수록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이 리스크를 장기 투자 기간 동안 실질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채권의 리스크가 주식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죠. 자, 이하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주식 채권, 이 롤링 피리어드를 이제 임의의 기간을 이제 1802년부터 25년 단위로 이렇게 임의로 끊어봤을 때, 자, 이 172개의 회전 기간 동안에 채권이 주식을 이기는 기간은 8번에 불과하다. 이 172개의 기간 동안 8번에 불과하다. 21번에 한 번 꼴이다. 확률상 4.7%의 확률이다. 여기 확률에 배팅하면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캠피션은 이것조차 이 확률조차 거의 부정합니다. 요 글은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보유기간을 이제 30년으로 늘리면 주식 수익률의 평균값은 요렇고 채권은 요렇고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앞선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장기 투자할수록 오히려 변동성이 표준 편차가 채권 100% 그리고 주식 채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보다 낮아진다. 자,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 자, 50년 투자하게 되면 표준 편차는 1로 낮아집니다. 거의 뭐 의미가 없는 표준 편차죠, 그죠? 25년만 투자해도 표준 편차는 1.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25년 투자한다고 해도 채권 100% 그리고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의 표준 편차는 주식 100%보다 오히려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장기 보유할수록 연평균 수익률 요만큼 정도를 거의 따박따박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캠피시의 저서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언급되는데 요 도표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5년을 보유했을 때 주식 100%의 표준 편차는 8.8% 높은 편이죠. 그죠? 자, 20년 보유하게 되면 3.4%로 낮아집니다. 거의 100% 채권하고 비슷해져요. 표준 편차가. 그런데 수익률은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30년 보유하게 되면
저기 존 보글의 도표에도 언급했듯이 주식 100%의 표준 편차가 1.4%로 낮아집니다. 채권 100%보다 절반이에요. 그죠? 채권 100%보다 오히려 주식 100%가 안정적이고 수익률은 2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이 50년이 된다면 변동성은 1% 이내로 좁혀지며 변동성의 위험은 이제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런데 50년을 어떻게 투자해? 50년이 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70년 이상은 투자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살아남았다. 여러분이 만약 25세 청년이라면 그리고 바로 개인연금이나 이런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100세까지 75년 이상을 자산을 운용해야 돼요. 연금을 75세에 개시한다 그래도 50년 이상을 이렇게 자산을 운용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주식 포지션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세장이 있고 나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평균 회귀하게 됩니다. 자, 평균 회귀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뉴턴의 복수다. 뉴턴,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70 넘어서 파산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평균 회귀는 주식시장의 일종의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다. 하지만 설프하거나 노여워할 필요 없다. 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장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 강세장에 기뻐하지 마라. 곧 약세장이 찾아온다. 하지만 약세장도 슬퍼하지 마라. 약세장에 꾸준히 열심히 투자하고 모으면 그 강세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또 포트폴리오가 낼 수 있는 확실한 미래 수익을 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존 보글이 그 켄 피셔는 자기 스스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아주 거의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자기 유튜브로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지만, 자, 존 보글은 이 열성 팬들이 남긴 유산이 있어요. 이 보글 헤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하루 9,000명 이상, 한 달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이 텍스트가 100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자산 배분, 레버리지 자산 배분 전략들을 좀 보려고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많은 투자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책도 냈어요. 요 책도 냈습니다. 요 책도 보면 존 보글의 유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존 보글이 남긴 투자에 관한 명언들을 잘 따르고 있어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존 보글이 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Start early. 그리고 규칙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역시 keep it simple. 단순성을 유지해라. 단순하게 투자해라 이거죠. 자산 배분하고. 자, 비용이 중요하다. 비용이. 그리고 텍스,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파트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상 오늘 방송 역대 최대로 길게 방송을 했네요.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